이번에는 레지스터 파일과 레지스터 뱅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 파일은 배열 형태로 배치된 레지스터 집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 포트를 가진 SRAM으로 구현합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레지스터 파일은 라이트 포트, 리드 포트 이와 같이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트는 리드 포트 2개와 라이트 포트 하나를 가진 레지스터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터 파일은 실제로 ALU와 연동해서 2개의 오퍼랜드와 2개의 오퍼랜드, 즉 소스 오퍼랜드와 하나의 결과, 즉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오퍼랜드를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레지스터에 할당함으로써 메모리 접근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퍼랜드를 레지스터에 할당하는 방법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변수를 레지스터로 할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분석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은 변수들이 레지스터에 할당될 수 있도록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터 뱅킹입니다. 레지스터 뱅킹은 레지스터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레지스터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세트들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레지스터 뱅킹을 사용함으로써 함수 호출, 복귀 또는 인터럽트 처리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CPU 동작 모드 변경 시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 부담을 감소시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리 스택을 사용한 컨텍스트 스위칭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에 간단한 레지스터 뱅킹만을 실시하여서 컨텍스트 스위칭에 드는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R0, R3 4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뱅크 0는 펑션 1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펑션 1번에서 펑션 2를 호출하게 된다면 펑션 2는 이와 같이 이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얘하고 레지스터 셋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펑션 2가 끝나고 리턴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뱅크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컨텍스트 스위칭에 포함되는 사용한 레지스터의 백업이랄지 리스토어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8빈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8051의 레지스터 뱅킹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8051 레지스터 뱅킹에는 모두 32개의 8빈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32개를 4개의 뱅크로 나눠서 한 번에 8개씩만 액세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부는 경우에 최대 4레벨까지는 이 레지스터 뱅킹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4개가 넘는 경우에는 스택에 갖다가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의 레지스터 뱅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RM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뱅킹은 32개의 32빈 레지스터 중에서 일부를 CPU 동작 모드에 따라서 다양하게 뱅킹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13은 스택 포인트, R14는 링크 레지스터, R15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링크 레지스터는 함수 호출 시 복귀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전용 레지스터입니다. 복귀 어드레스를 스택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참조 횟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참조를 줄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각각의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오버트 모드, 언디파인드 모드, 인터럽트 모드, 패스트 인터럽트 모드와 같이 다양한 동작 모드에 있어서 R0, R1, R0부터 R7까지는
그리고 R8부터 R12까지는 뱅킹이라는 걸 하지 않지만은 패스트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R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인스트럭션 셋 2개를 가지고 뱅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하지만 R13번 스택 포인터하고 링크 레지스터는 각각의 6개의 동작 모드에 전부 6개의 레지스터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암 프로세스 설계자는 R13 스택 포인터와 링크 레지스터는 컨텍스트 스위칭에 포함돼서 빈번하게 메모리에 썼다가 다시 읽어오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고 그 오버헤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레지스터를 뱅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도 이와 같이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암 프로세서는 필요한 레지스터,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 전체를 뱅킹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레지스터만을 뱅킹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CPU 동작 모드의 변환 또는 콜럼스에서 콜리 함수를 호출할 경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처리할 경우와 같이 동작,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의 동작 모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PU 동작 모드에서 동작 모드의 변화는 사용자 모드에서 운영자 모드 또는 운영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변하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전환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오버헤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전환 시 수행해야 할 작업은 일단 첫 번째로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돌아올 장소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순간에서 그 상태에서의 상태 레지스터 값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CPU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중요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피시켜 놔야 합니다. 다음에는 레지스터의 값이 오버라이트 되는 것, 즉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레지스터의 값들을 다른 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해당하는 함수가 종료한 다음에 다시 복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시 파라미터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달할 파라미터를 컨텍스트 전환 시에 미리 세팅해 놔야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전환 시 필요한 작업들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스택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텍스트 전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